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그 밤 이후로 국민이 기다리던 대통령 파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대정부 질의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하신 바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는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이 승리한다는 이 자명한 진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네, 발언대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서 발언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석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국무위원석은 본 회의장 화면상으로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의 출석 대상자는 총 6인입니다. 예, 차관님. 네.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 정부하고 협상 시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해석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차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균 차장. 권한 대행으로서 소임을 차관. 다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 통화할 때 배석하셨죠? 네, 배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저희가 보도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 또 그리고 조선업 LNG 분야 협력이나 무역 균형과 같은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지금 그 통화 다음 날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국, 대만, 일본이 LNG 프로젝트에 큰 돈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미 저희가 밝힌 것처럼 정상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이걸 전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이외에도 누구 배석했나요? 대행실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무엇을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날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 기록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죠. 네네.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말씀하신 그런 식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강효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가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까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걸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급 기밀을 누설한 거거든요. 아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떤 게 사실이라면요?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기밀 누설 사항입니다. 자, 차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 따님 문제. 네. 그 2024년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차관이 누굽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차관이.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 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시는 차관이세요.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무직 및 근로자 기준에 관한 그런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책임자가 차관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 비위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시로 해놓은 곳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국립외교원에서 내놓은 그 공고문에 보면은 저희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은 공고일 기준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석사학위 소지자라고만 해놓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학위 소지자 또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거로 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냈던 그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 국민들이 지금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점수는 50% 반영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신민경 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 1등이었어요. 필기는 시험을 쳐놓고도 점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 전형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대선이 딱 50일 남았거든요. 외교 공관에서 우리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한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경우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팝업으로 띄어져 있어요. 그거는 띄워놓고 선거 안내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광저우, 뉴욕, 주 독일, 호주, 이태리 전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 답변도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고
후속 조치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 기본권 실행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재동포청하고 바로 그 준비에 착수를 했지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답변자는 외교부 차관 김홍균 자, 행안부 차관님. 차관이었습니다. 나오시죠.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또 대리 출석했습니다. 질문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4월 8일 날 우리 한덕수 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두 분 후임자 선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죠? 국무회의는 아니고 국무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견들을 서로 나눌 때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었죠? 제가 그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간담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석자를 기억을 못합니까? 자세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행안부 고기동 직무대행입니다. 네, 차관님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국수본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죠? 예. 지금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안부는 별도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차관이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수사 개별 하나하나는 다 관여하지 않더라도 내란 관련된 직접적인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차관이 책임을 지고 수사 상황이 점검이 되도록 조치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네, 2분할 화면으로 왼쪽은 답변자, 오른쪽에 질문자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또 답변석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예. 지금 법제처가요 헌법주석서라는 걸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권한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권리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성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네, 서로
바라보고 있는 질문자와 답변. 지금 헌법기관의 임명과 하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기관의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르는 핵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 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명백히 위헌적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완규 처장하고 비상계엄 난 다음 날 안가회동 하셨죠?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 하셨었어요? 여러 번 국정조사 과정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저희들 행안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제2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죠?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은 헌재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천만 원 정도의 흰옥기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죠? 어떤 경위로 했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저 가신 적 있나요? 제가요? 네. 저는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파면 이후에 사적 만찬을 즐겼다고 나오잖아요. 모르겠다. 알지를 못합니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지요? 그것도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답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수사하시겠죠?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실 거죠?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관계가 우선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그 보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자 박성재 우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살을 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횡령을 하는데 네, 1인당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해 질문자 보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의 발언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고 질문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중간중간 시각자료가 띄어졌습니다.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한겨레 기사 JTBC 방송분 화면 캡처분이 시각자료로 띄어졌습니다. 현재 발언대를 중앙을 향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입니다. 발언 시간이 추가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